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을 맡게 된 사경환이라고 합니다. 자,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들은 좀 천천히 목소리나 말투나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화면상으로 요게만 해당되는 왼쪽 하단에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교환은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교환 같은 내용들은 받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실습용 데이터는 여기서 실습용 데이터는 채팅창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에 관련한 분석 기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나 부분은 제가 음소거를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내용이나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일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강의가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좀 조정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기본 시간은 50분하고 10분 쉬고 50분하고 10분 쉬는 그런 스케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비대면이라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50분하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오후부터는 한 15분 정도 쉬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5시 50분에 마무리해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우선 사양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엑셀이 있으셔야 됩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2010 버전 혹은 2013 버전 이상이시면 충분하게 수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본 강의는 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영상, 화면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아이디는 반드시 성명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습용 데이터는 반드시 아래쪽에 요 내용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료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음소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네, 음소거를 전체적으로 해드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과 강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자, 그렇으면 우선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을 맡게 된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OT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주식회사 밸류에드라는 시장성 분석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금 대표이사를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통계학과 출신으로서 데이터 분석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와 포함한 엑셀, 그 다음에 R, 파이썬, 세스처럼 빅데이터 부분에 조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데이터 실습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본 강의는 엑셀 데이터 분석 기초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데이터 분석은 크게 기초하고 실무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본 과정은 기초 과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의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습용 데이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실습용 데이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받으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분석의 개요, 그 다음에 구축, 그 다음에 비정형 자료 분석 샘플, 그 다음에 엑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통계 이론하고 분석 실습하는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함수도 조금 일부를 사용할 건데 그렇게 어려운 함수를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엑셀 능력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데이터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는 평균 차이 검정, 그래서 통계적인 이론하고 평균 차이 검정까지 그를 강의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편서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음과 같처럼 이렇게 판서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면상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렇게 혹은 화면이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화면을 확대한 부분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또 안 보이시거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게 되면 제가 화면상에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함수나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이 교환이 있으신지 확인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엑셀 버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엑셀은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조금 메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걸 좀 진행을 해드릴 거고 2013 버전 이상이시라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엑셀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엑셀은 가지고 계셔야 해당 부분을 원만하게 풀이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김보경님 빼고는 어떻게 다른 분들은 원만하게 잘 되시나요? 지금 김보경님이 자꾸 해당 부분이 조금 채팅이 해당 부분 튕긴다는 부분이 나타나시는데 현재 다른 분들은 큰 무리 없이 접근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 화면상에 튕기는 현상이 있으시더라도 나가셨다가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 역시 튕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상에 조금 멈춘 상황이 나타난다면 조금 쉬셨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코로나 선상에 의해서 비대면 강의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거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버전은 2013 버전 이상이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시면 실습용 데이터 부분 진행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엑셀,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의 이론, 그 다음에 평균 차이 검정까지 목표는 이 정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건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첫 번째 시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과 데이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천천히 반복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드렸던 데이터, 실습용 데이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렸던 자료 폴더는 엑셀 데이터 기초라는 부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다 파일을 받으셨는지 기본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되시거나 링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링크를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용 데이터나 그 내용들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그래서 강의 실습 기초 어떤 데이터로 가지고 진행할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내용들은 이렇게 엑셀 데이터 기초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가지 폴더로 나타나고 있으실 겁니다. 설치 파일, 그 다음에 2021 데이터 제공용. 주로 요걸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주로 요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예정이고요. 설치 자료 폴더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자료 폴더를 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은 나타나실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좀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맨 마지막에 실버라이트 64라는 부분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우선 탐색기에서 여기 뒤에 부분을 우리는 확장자라고 합니다. 이 뒤에 부분을 확장자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확장자가 반드시 보실 필요는 없는데 확장자가 아무래도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확장자 부분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탐색기에 보기 가신 다음에 파일 확장명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뒤에 확장자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확장자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확장자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Silverlight 64라는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요. Silverlight 64라는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컴퓨터는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나오실 거예요. Silverlight 요 부분 64비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제공되는 무료 패키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비정령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설치 안 하셔.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린 거는 엑셀 데이터 기초, 여기에서 데이터 제공용이라고 나타나실 겁니다. 데이터 제공용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제공용은 다음과 같은 파일이 여러가지 파일이 나타나실 것 같은데, 주로 많이 쓰실 거는 요 엑셀 데이터, 엑셀 강의, 요 교환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PPT 교환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용 데이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엑셀 강의입니다. 엑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자료의 구조, 조사표. 요 조사표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차트, 그 다음에 나누기, 빈칸 채우기, 엑셀 함수, 기본적으로 피벗 테이블까지는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엑셀 함수나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 진행을 할 거고, 이상치 부분은 상황을 봐서 진행해보고, 요 내용들은 여러분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 봐서 적절하게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차트, 가장 많이 쓰시는 겁니다. 나누기, 엑셀 함수, 피벗, 요 세 가지 파트를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엑셀 데이터 기초 부분 다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제공용과 설치 자료 이 두 가지가 나오시는데, 데이터 제공용에서는 실습 자료, 엑셀 강의, 그 다음에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할게요. 텍스트 분석 같은 경우는 비정령 자료 분석에서 진행할 내용이고요. 자, 엑셀 데이터 기초의 데이터 제공용입니다. 그 다음에 참조용 엑셀 자료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파일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가지 파일이 있으실 건데, 이 중에 데이터 분석 요약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 분석 요약하고 한글 파일. 제가 워드는 잘 못 써서 해당되는 HTML하고 데이터 분석 요약 부분이 있으실 건데, 우선 HTML을 잠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을 여시게 되면 다음 같은 내용이 이렇게 제공이 되실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시는데, 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습 때, 공부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에서 수강 이후에 뭐 요청 정리를 해와라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요 내용을 제출용으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용으로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래 한글은 좀 씁니다. 아래 한글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한글은 워드는 잘 보시기 때문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통계 용어집과 여기 엑셀하고 한글 파일이 나타나는데, 통계 용어집 엑셀을 잠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역시 여러분들의 학습 또는 여러분들의 제출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크게 큰 지장 없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엑셀의 맨 왼쪽 요 내용이니까 화면상에 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현재 앞에 빈칸이 없습니다. 여기 빈칸이 없고요.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빈칸이 하나가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선행 빈칸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걸 우리는 선행 빈칸이라고 합니다. 선행 빈칸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행 빈칸은 데이터 분석하실 때 그렇게 좋은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 빈칸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이걸로 하면 안 되지? 네, 기타 질문사항이나 그런 내용 있으시면 뭐 채팅이나 말이나 언어나 그런 걸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주고받는데 여러가지 커뮤니티 현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질문을 하고 어느 정도 강의할 때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질문사항을 그때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진행을 하시면 이게 텀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매 차트마다 조금씩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요 교환을 또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그 외에도 한자 특수문자 변환이라고 따로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요. 엑셀 데이터 기초에 2021 데이터 제공용, 그래서 참조용 엑셀 자료입니다. 참조용 엑셀 자료 보시게 되면 한자, 문자, 특수문자 변환료가 따로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음성, 화질 테스트를 한번 충분하게 드리기 위한 사전 OT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엑셀의 버전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나타나시면 뭐 요게 다 특수문자는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키보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글 넣으시고 이렇게 한글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문자로 나타나시는 건 아실 겁니다. 또 탭키까지 누르시면 자, 한글 누르시고 한자 누르시고 요 탭키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특수문자가 입력되심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특수문자는 여러가지 여러분 활용하실 때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원문자나 가로문자 이런 것들은 자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문자, 가로문자, 그 다음에 로마 숫자 같은 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거 많이 쓰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여기에서 여기서 요거 부분 좀 많이 쓰지 않으실까 싶은데 요거 오른쪽 꺽쇠 요거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좀 사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여러분 다 아실 내용입니다. 아실 내용인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워드나 한글, 그 다음에 엑셀 같은 데 보시면 가운데점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가운데점. 그럴 경우는 티귿을 누르고 여기입니다. 여기 티귿의 요건데요. 티귿 누르시고 한자 키 탭을 누르시면 요겁니다. 요게 가장 근접한 가운데 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메모장에서도 가능하고요. 한글, 워드, 그 다음에 PPT 거기서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티귿 누르고 한자 키 탭 누르시면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가운데점, 가장 근접한 가운데점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자 특수문자 변화는 요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선은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OK가 되시면 요 정도로 말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파일이 나타나시는데 여기 보시면 엑셀 단축키라고 따로 하나가 있으실 겁니다. 엑셀 단축키라고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엑셀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클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축키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단축키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린 내용이 있으신데
크게 워크시트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기본 단축키와 여기 엑셀 단축키. 요 기본 단축키는 윈도우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엑셀 단축키는 주로 많이 쓰실 수 있는 단축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조금 여기서도 한 10개 정도를 계속적으로 본 강의에서 계속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클릭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단축키에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무 속도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단축키를 계속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정 안 되시는 분들은 클릭을 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업무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하시려면 단축키라는 부분 좀 더 빠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것들은 중간중간에 강의 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엑셀 데이터 기초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엑셀 데이터 기초 요 폴더를 두 가지가 나타나실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설치 자료 폴더 가겠습니다. 설치 자료 폴더 진행하겠습니다. 설치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실버라이트 64를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실버라이트 64를 반드시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RPDF라고 하는데 요거는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설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얘는 불법판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여러분들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반드시 강의 때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한번 샘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화면상에서만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RPDF라는 자료가 있으신데 이거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RPD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PDF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선 RGB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우선적으로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PDF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PDF 자체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데, 이 PDF를 한글이나 워드, PPT로 만드는 프로그램은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RPDF 같은 경우는, 다시 나오시는 이 RPDF 자료인 경우에는 얘를 아래 한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PDF 자체를.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PDF나 엑셀, 주로 제가 엑셀로 많이 바꾸게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통계 자료가 있다, 수치 자료나 이런 것을 제가 엑셀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엑셀로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는 만약에 드래그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가 되는 경우는 천만다행인데요. 드래그가, 여기는 현재 드래그가 안 되는 선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거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PDF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 엑셀로라고 나타나시죠? 엑셀로 딱 누르시면 변환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다 변환시키지 않고 1부터 4쪽까지만 변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눌러볼게요. 상당히 빠르게 변환이 되는데요.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엑셀 부분이 페이지마다 이렇게 그 결과치를 살펴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통계나 숫자,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것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자체는 잘 안 됩니다. 이미지 자체는 원래 해당 부분에 잘 안 되고, 텍스트 형태는 잘 가져오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만약 PPT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데 제가 보니까 텍스트로는 상당히 잘 바뀝니다. 텍스트로는 상당히 잘 바뀌는데, 그 외로는 조금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PPT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PPT에서 1쪽부터 4쪽까지 제가 변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히 빠르게 변환이 되는데요. 요 자료가 되겠네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폰트는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폰트는 어쩔 수 없고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이미 좀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 뒷장, 뒷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이 뒷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수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근데 이미지는 잘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지 자체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는 잘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PPT를 만드는 것은 여기 PPT를 만드는 것은 해당되는 이 파일을 바로 이 PPT나 엑셀, 워드, 한글 같은 거를 바로 PDF로 바꾸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PDF로 바꾸기 때문에 이 폰트가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식을 해서 변환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손글씨나 이미지에 들어가는 자료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손글씨나 이미지에 들어가는 자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PDF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변환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 특히 텍스트로는 잘 됩니다. 텍스트로 잘 되시니까 특히 번역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나 논문 같은 경우 다단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다단이 있는 경우는 여기 따로는 일부러 여러분 직접 편집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영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텍스트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 그거를 구글링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번역 같은 것도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팩스로 받는다거나 사진을 찍었던 자료들, 사진을 찍었던 자료들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우선은 손글씨는 잘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손글씨는 잘 인식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한 자료를 제가 팩스로 받았다. 근데 얘를 문자나 PPT, 뭐 엑셀로 변환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그 자료를 우선 스캔을 받아서 PDF로 변환을 시켜주시죠. PDF로 변환시킨 다음에 OCR이라고 여기 있으세요. 이 OCR을 딱 누르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합니다. 근데 OCR은 텍스트로만 거의 인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식이나 문자는 안 되겠죠. 수식이나 문자는 안 되고, 인식률이 그렇게 썩 높진 않지만 한 85% 이상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문자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엑셀을 변환을 시키시게 되면 보다 원활하게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주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PDF라면 원활하게, 원만하게 웬만하면 잘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텍스트 주로 요걸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요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걸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PDF를 그림으로 받고 싶다 하신 분은 요걸로 요 그림으로 확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RPDF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